장폴 사르트르 원작의 벽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간! 우리는 널찍하고 환한 방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광선이 따가워서 나는 눈을 찌푸리고 있었다. 잠시 후 내 희미한 눈길 속에 테이블 하나가 보이고 그 뒤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 네 남자가 눈에 띄었다. 어느새 죄수들은 방 가운데를 가로질러 한쪽 구석으로 몰아져 있었다. 어떤 나이 어린 죄수는 흘러내리지도 않은 바지를 치켜 올리고만 있었다. 그게 신경에 거슬렸다. 지루하고 초조한 시간이 근 3시간이나 흘렀다. 머릿속은 텅 빈 듯하고 온몸에 맥이 풀렸다. 그러나 방은 뜨뜻해서 오히려 기분은 나은 편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화의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던 것이다. 너! 그리고 그 옆에 너! 앞으로 나와! 간수들이 죄수를 하나하나 테이블 앞으로 데리고 갔다. 디락! 지금! 나의 출생지! 4명의 사나이가 소리를 번갈아 들쩍이면서 죄수에게 물었다. 죄수의 대답을 채 듣지도 않고 고개를 저어 다른 죄수를 부르는 것이 그들의 규칙적인 예의인 것 같았다. 톰의 차례였다. 국제여단에 가입한 게 사실인가? 윗도리에서 발견된 소리 때문에 톰은 아니라고 오게 될 도리가 없었다. 다음! 지갑! 나이! 쥐양 미르바르입니다. 그들은 쥐양에게는 지갑과 나이만 물었다. 네 사나이가 다른 죄수를 부리려고 하자 지양은 소스라치며 소리쳤다. 우리 형 호세 무정부주의자예요. 하지만 형은 이곳에 없습니다. 전 정치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요. 그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쥐양의 입술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 대신 벌을 받고 싶지 않아요. 시끄러! 네 자리로 돌아가! 다음은 내 차례였다. 파블로 이베타지. 그렇소. 라몽그리는 어딨나? 모릅니다. 6일부터 19일까지 네 집에 그놈을 숨겨두었었지?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서류에 무엇인가를 썼다. 간수들이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내가 방을 나와 복도로 들어서자 톰과 지양이 간수들 사이에 끼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톰이 간수 한 사람에게 물었다. 자,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이건 신문입니까? 아니면 재판입니까? 재판이다! 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방에 가서 기다리면 알게 돼! 알고 보니 감방이란 병원의 지하실이었다. 거긴 항상 찬바람이 통해서 무섭게 추웠다. 지난밤에도 우리들은 바짝 오그린 채 소리의 지연을 빼앗으려고 꿈틀거렸다. 그렇다고 낮이라고 해서 좀 나을 것도 없었다. 그래도 턱을보단 나아. 난 음침하기 이를 데 없는 턱을 속에서 닷새 동안을 지냈었다. 죄수는 많고 장소는 적어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마구 몰아넣었던 것이다. 거기서 혼자 있자니 따분하고 지루했다. 쥐양은 통 말이 없었다. 겁을 먹고 있는 데다 말로 한묶이기는 너무 어려웠다. 그러나 톰은 말도 잘하고 스페인 말도 곧잘했다. 지하 감옥에는 지프로 만든 방석 4개 그리고 페인트칠이 거의 다 벗겨져가는 긴 의자 1개가 주인을 기다렸다. 우리는 간수에게 끌려 들어와서는
의자에 주르르 앉았다. 젠장, 다 틀렸나 보군. 내 생각도 그래. 하지만 저 꼬마야 어떻게 하려고? 쟤야 뭐 탓할 것 없지. 단지 투사의 동생이라는 것뿐이잖아. 나는 취향을 바라보았다. 그는 우리 말을 듣고 있는 기색도 없었다. 톰은 무엇이 신났는지 두 손을 부비며 말을 계속했다. 놈들이 사라고사에서 한 짓을 하나? 사람들을 길바닥에 깔아 눕혀놓고선 그 위를 트럭으로 밀었다는 게. 도망쳐온 모로코 사람들한테서 들은 얘긴데 뭐 탄약을 아끼기 위해서라나? 그렇지만 자동차 휘발유는 전략되지 않았을걸? 나는 톰의 얘기가 무척이나 귀에 거슬렸다. 왜 하필이면 이런 장소에서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할 게 뭐람. 하지만 톰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 길 위를 장교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대. 왜? 감시를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다는 듯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선 사륙장을 힐끗힐끗 쳐다봤다는 거야. 죽일 놈들. 설마 여기선 안 그러겠지? 햇빛이 네 개의 환기찬과 천장 위쪽에 있는 하늘 쪽으로 뚫린 동그란 구멍창으로 새어들고 있었다. 보통 때에는 뚜껑을 닫아놓지만 석탄을 지하실에 내려서 둘 때는 그 구멍을 이용했던 것이다. 톰이 덜덜 떨기 시작했다. 제기를 또 떨리기 시작하는. 그는 일어서서 체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실 춥지는 않았으나 어깨나 팔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그러나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서 윗도리를 찾으려고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서야 놈들이 우리의 두터운 옷을 벗겨 병정에게 주고 우리에겐 셔츠밖에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리고 입원 환자들이 한여름에나 입는 이 삼배 바지만 주었던 것이다. 얼마 후 톰은 씩씩거리며 내 곁에 앉았다. 어때? 제기를 숨만 더 가빠졌어. 저녁 8시가 되어 소령 하나가 쫄병 둘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손에 조그마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저 셋은 이름이 뭐지? 톰 스타인보크, 파블로 이베타, 그리고 쥐앙 미르발입니다. 톰 스타인보크. 아, 여기 있군. 넌 사형이다. 내일 아침에 총살이야. 파블로 이비에타지, 쥐앙 미르발. 너희 둘도 마찬가지. 설마 그럴 수가... 전 아니에요! 소령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네 이름이 뭐지? 지앙 미르발입니다. 네 이름이 여기 있어. 넌 사형이야. 아니에요. 전 아무 짓도 한 일이 없다고요. 소령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들먹이고는 톰과 내 쪽으로 돌아섰다. 너희들은 물론 목사를 부르지 않을 테지. 우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의사가 한 사람 올 거다. 그는 너희들과 밤을 같이 지낼 허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럼 군대식 격리를 하고 그는 나갔다. 글쎄 내가 뭐라고 하든가, 응? 이젠 정말로 끝장난 거지. 그래. 근데 이 꼬마한테는 너무 심한걸? 나는 사실 이 소년이 좋지는 않았다. 너무 연약해 보이는 데다 공포와 고뇌로 얼굴 표정 전체가 일그러져 있었다. 사흘 전만 해도 이 아이는 귀여운 장난꾸러기였겠지.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를 여기서 풀어준다 해도 다시는 젊어지지 않을 것 같군. 어떻게 보면 가엾게도 생각되지만 나는 동정을 한다는 것이 질색이어서
차라리 그 애가 보기 싫어졌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얼굴도 손도 마치 종이장 같군. 쥐양은 그 둥근 눈으로 바닥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톰이 소년의 팔을 잡아주려고 했지만 소년은 낯을 찡그리며 뿌리쳤다. 내버려 두게나. 톰은 꼬마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줄 곳이 생겨서 자신의 기막힌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꼴에 은근히 화가 났다.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라고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눈앞에 있고 또 그 생각 말고는 아무 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톰이 떠들기 시작했다. 채! 자넨 사람을 죽여본 일 있나?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난 말이야 8월 초 1에 6이나 죽여봤지. 그놈들이 날 쳐다보는 눈. 그는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의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태어났다. 하룻밤 내내 생각해볼 여유가 생긴 것이다. 잠시 후에 톰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곁눈으로 그를 바라다보았다. 그는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을씨년스러운 꼴을 하고 있었다. 밖은 벌써 어스름해졌고 천장 구멍으로는 벌써 별이 하나 보였다. 맑고 추운 밤이 올 듯했다. 간수 둘이 들어왔다. 그 뒤에는 양털색 제복의 금발 남자가 따랐다. 그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난 의사입니다. 괴로운 처지에 계신 여러분을 도와드릴 허가를 받고 나왔습니다. 내가 물었다. 여긴 무엇하러 오셨소? 당신네들을 도와드리러 온 거요. 단 몇 시간 동안이라도 당신네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라도 힘껏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온 거요? 이리로 보내서 온 거요. 의사는 애매한 말투로 대답했다. 참. 담배를 피우시겠소. 관련도 있고 또 여성연도 있으니까요. 그는 영국제 관련과 여성연을 내놓았으나 우리는 거절했다. 내가 그의 눈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더니 그는 조금 거북한 모양이었다. 우리를 동정해서 여기 온 것은 아닐 테죠. 난 당신을 알고 있어. 내가 붙들렸을 때 병사마당에서 파시스트들하고 같이 있는 당신을 본 일이 있어. 나는 사실 말을 계속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나 자신도 놀랄만한 의외의 일이 생겨났다. 그것은 이 의사의 존재에 대해 갑자기 무관심하게 된 것이다. 보통 때에 나는 어떤 사람과 맞서면 놓아주지 않는 편이었다. 근데 지금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의사를 외면해버렸다. 잠시 후에 고개를 들어보니 의사는 호기심에 차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간수들은 집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간수 중에 한 사람인 페드로는 양쪽 엄지손가락을 돌리고 있고 또 한 명은 잠을 막느라고 가끔 고개를 뒤흔들었다. 페드로가 의사에게 물었다. 불을 켤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마치 바보처럼 둔해 보였지만 그렇게 심술궂지는 않은 것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페드로가 나가더니 석유램프를 가지고 들어와 한 구석에 놓았다. 희미했으나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돌연 나는 무거운 짐에 깔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관자놀이가 화끈거리고 골치가 마구 쑤셨다. 죽음의 징조도 공포도 아닌 이것은 무엇인가?
장폴 사르트르 원작의 벽 일부를 마칩니다.